자, 오늘은 영어이면서 또 영어가 아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어 도사. 우리가 도사가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죠? 도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노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노력이 한번 정의를 한번 전 내려보고 싶기도 해요.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노력해라, 노력해라 합니다. 물론 노력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은 뭘까요? 혹시 우리의 육체를 체벌하는 형식이 아닐까요? 육체를 체벌해서 얻는 어떠한 디스플린, 훈육,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는 도사를 소개할 때 꼭 계룡산 3년, 뭐 태백산 5년, 뭐 하위 8년, 뭐 이러면서 소개했었던 그러한 저희 시대에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뭐 주역이라는 책이 있죠. 주역을 뭐 1000번 읽어서 이치를 깨달아서 무리를 걷고 이런 장면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도사를 설명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한다는 거죠. 3년이나 5년이나 갇혀 있는 거예요. 주역을 1000번 읽는다? 이것은 거의 가다 놓고 돌을 닦는 거죠. 이 도사의 어떠한 느낌을 딱 주는 부분들은 첫 번째가 육체를 가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체벌이죠. 육체를 체벌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가두면. 육체를 체벌하는 것은 곧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그런 어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했을 때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특히나 체벌을 많이 했어요. 요즘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특히 영어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체벌을 많이 했는데 영어와 체벌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체벌을 하면 영어를 잘하나요? 과거 중세시대의 라틴어 영어 수업이 체벌을 많이 했습니다. 이 중세시대에는 실제로는 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중세시대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라틴어 수업이 곧 종교 수업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벌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육체가 굉장히 못났고 육체는 못난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훈육을 시켜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뭐랄까요? 도사의 경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암암리에 그러한 것들이 숨어 있다 볼 수 있겠죠. 저희 시대 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일반의 영철이가 성문종합영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문종합영어를 5번 봤어. 뭐 누구는 6번 봤어. 누구는 10번 봤대. 하면서 뭔가 주역을 누구는 몇 번 봤는가라는 어떤 타이틀 같은 계급장 같은 느낌을 좀 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반의 철수는 영어 교과서 지문을 다 암기했대. 실제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저것도 친한 아이인데 실제로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교과서를 암기해봐 해가지고 줄줄 암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얘는 영어를 잘했느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것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누군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면 암기를 해버려라고. 이 아이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문종합 영어를 뭐 10번 보면은 뭐 안 본 사람보다 낫긴 하겠지만 영어 못하거든요.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영어가 정답이었다면 뭐 세계에서 1등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지금 어느 나라도 육체적으로 체벌을 가하거나 감금해서 영어를 가르친 나라는 없죠. 세계의 유수 나라에서. 그래서 마녀가 영어가 암기 과목이라면 진짜 암기 과목이라는 게 사실 복종을 요구하잖아요.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이건 정답이야 뜻이거든요. 그래서 암기한다는 것 자체가 복종이에요. 곧 복종이고 이 자체가 이제 어떤 뭐랄까요? 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있으니까 성문종합 영어를 뭐 10번 보고 뭐 교과서를 펼쳐 암기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어가 만약에 암기 과목이라면 사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있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몇몇 아시아 나라를 제외한다면 가장 영어를 잘하는 나라일 거예요. 현실은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암기를 시킨다면 아마 인권 침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로 당연히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강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수업하지도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복종을 강요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암기 과목을 자체가 영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죠. 그래서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과연 계룡산 같은 데 3년 처박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1차원적 생각해 보면 사실 영어의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몇 회도 가면 알게 되면 영어 도사가 된다라고 1차원적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러나 실제는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토플 성적을 보이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그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답이 있어요. 기준이랄까요? 이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은 여기에요. 현실은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 근데 고통이 있으면 이 답을 얻겠지라는 우리 육체가 말하고 있는 이상한 정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뭔가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순례와 같아요. 종교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게 우리의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적 개념으로 이 고통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과학 쪽이나 뭐 어디라도 문학이든 어디든 간에.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저는 인지부조화라고 하거든요. 제 생각엔 이거 현타라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들 아마 현타라고 할 거예요. 혹자들이 말하는 시험 잘 보았던 대학교 졸업생들. 저는 명문대라는 말을 쓰기 싫어요. 이 명문이란 말을 사실 명문 귀족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사회가 없어졌는데 대학교를 명문이다 아니다 나눠서 뭔가 자신이 귀족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 만드는 단어가 명문이라는 단어예요. 그 상위권대요. 상이란 말은 하위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상이란 말은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내가 신분상 명문대학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시험 잘 본 거예요. 예,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혹자들이 말하는 시험 잘 보는 대학, 명문 생각하는 명문대학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 졸업생들이 실제 사회 나가면 현타들이 많이 와요. 티벳의 순례자들의 영화를 보시면 뭐 다큐를 보시면은 그들이 엄청난 고행을 하거든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한 번 걷고 저라고 한 번 걷고 저라고 이러면서 고행을 해요. 그리고 나고 이 고행을 하면은 그 사람이 뭐랄까요, 뭐 깨달은 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의미의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걸 줘요. 제가 단연 고기가 있지만 이분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고행한 거예요. 예. 그 군특수부대. 이것도 참 우리가 할 말이 많죠. 군특수부대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 나왔을 때 현타 많이 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또 영어를 어렵게 배우는 사람도 있죠. 영어 강사들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영어를 아주 어렵게 우리나라가 자체가 어렵게 배웠으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뭐 단어 암기하고 암기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 또한 현타가 오는 게 뭘까요? 그렇게 했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명문대나 또 명문대 많을게요. 시험 잘 보았던 대학 그냥 티벳 순례자들 막 다 자신의 고통을 준 사람들 특수부대 몸을 아주 튼실하게 관리한 사람들 영어를 어렵게 배운 사람 특징은 다 고행이라는 얘기예요. 고행에서는 고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것은 사실 자신의 의지로 참고 인내한 거예요. 맞습니다.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그쵸? 근데 이 능력까지는 좋아요. 오케이. 근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게 있죠. 자신 밖의 세상, 사회생활. 자신의 육체는 컨트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지의 부조화로 내가 컨트롤 되니 내가 원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실 사회에서도 또는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잘하는 거야 라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영어 독해는 좀 돼요. 왜? 아까 봤잖아요. 문법하고 단어 암기했으니까. 독해는 되는데 듣기가 안 되거나 말하기가 안 되거나 기타 등 쓰기가 안 되거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외국인과 대화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거 현타가 오는 거죠. 자신은 엄청나게 영어를 해가지고 독해는 하는데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 외국인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죠. 내가 발음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발음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실제 대화했을 때 JFK가 JFK에 관한 이야기하다가 제가 암살이란 말을 하고 싶어서 암살을 어서시네이션이라고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친구가 저한테 아사시네이션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고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서시네이션이라고 발음했는데 아사시네이션으로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은 그때 들으면 아 여기서 교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서시네이션 아사시를 바꾸면 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그 이상 그 이하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본질의 문제는 내가 알아듣느냐예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내 육체를 느껴서 아 이렇게 내가 육체를 통제하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실제로 아 내가 성공했어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암기했어 뿌듯해. 거기까지는 진실이죠. 틀린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다른 자기 밖의 세상에도 그렇게 적용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부대 나온 분들이 다 그렇지 않죠.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나와서 현실에서 적응 못하는 분도 꽤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현실은 내 몸과 마음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잘 봤던 그런 대학교 졸업생들도 막상 사회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냥 말단 사원인 거예요. 똑같이.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르니까 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갔던 이 시험 잘 봤던 대학생들이 한 50% 이상이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을 못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현타 온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막 이러면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고통을 이겨내고 열심히 되면 나한테 보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보답이 없어. 보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보답을 찾는 게 바로 뭡니까? 공정하지 않다 생각해요. 새가 공정하지 않다. 보답을 원하는데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은 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은 아주 날카로워요. 당신이 한 만큼 줘요, 돈을. 예? 당신이 아무리 특수부대에서 몸이 좋아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계사 일을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쓰면 한 만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시장 사회에서 이 시장 원리에서 무슨 보답을 왜 줘야 됩니까?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거 TV에 특히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는 그 미국 사람들 특히 그런 거 많이 나는데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몸 관리하며 운동하는 것을 열심히 보여줘요. 야, 열심히 살고 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분명. 이것은 운이 나쁘진 않아요, 분명. 예, 그렇다고 맞는 키는 아니에요. 하버드의 모 교수는 운동이 너무 과대 포장됐단 말도 하죠. 맞는 키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 근데 운동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이제 운동을 하면 내가 성공한다? 아,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운동을 하지 않은 거로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죠. 빌 게이츠, 그 몸매 운동을 과연? 잡스, 제가 봤을 때 운동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이 사람도 별로 운동한 스타일 아니에요. 배나온 거 보니까. 살 어떻게 뺐냐니까 운동도 했지만은 뭐 아예 굶었다는 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굶었다고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뭐 꼭 영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영어든 뭐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 꼭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 즐긴 것이 내가 꼭 반드시 100% 완벽하게 목적을 이룰 거라는 것도 버리셔야 돼요.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된 겁니다. 사람마다 격차가 있어요. 격차가. 예를 들면 몸이 되게 좋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아주 육중한 몸매이 되기도 하지만, 몸이 호리호리한 사람은 운동을 하면 누구죠? 이소룡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다 격차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도 아주 빠르게 흡수하는 애도 있어요. 뭐 그쪽에 재능이 있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좋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고통받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뤄내서 이걸 누가 이겨?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정말 즐기는 자는 꼭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예. 하여튼 간에 운동에서 얻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통제감을 세상에 적용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떠나서는 모든 것 통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특수부대 사람들이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가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영어 선생님하고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어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체벌을 했지만 지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랍니까?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정신교육을 많이 해요, 정신교육. 정신교육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정신교육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단계를 만들죠.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렇게 되면 뭔가 올라간 느낌이 들죠? 업된다는 느낌이죠?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을 여기에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이게 올라간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기초,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뭔가 올라가는 느낌. 내가 올라가면 여기는 상위권 이렇게 느낌 들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멘탈이 그래요. 뭔가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 욕구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바로 이런 기법이잖아요. 근데 1단계든 3단계든 영어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제 친구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외워가지고 교과서 다 암기한 다음에 영어 성적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리고 성문종합 5번 봐도 여러분들 영어를 뭐뭐 한다. 문법을 내가 다 암기했어요. 단어도 다 암기했습니다. 해석은 좀 더 잘해지겠죠. 그러나 영어의 종합적인 듣기, 말하기, 쓰기, 뭐 기타 등등등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단어 암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얻으면 어떻습니까? 이 인간의 특징이 있죠. 고통을 통해서 얻었을 때 더 보답이 크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뤄낸 게 엄청나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최대한 줄이세요. 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어는 말 그대로 그냥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언어 하나 배우는데 무슨 고통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순례자처럼 그렇게 공부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어는 재밌게 배우세요. 재밌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배울 때 너무 이상하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형식으로 하거나 특히 이런 것도 있죠. 매일 조금씩 뭐랄까요? 학습지 같은 거 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 밀려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처음에 시작은 아유 뭐 될 것 같죠. 하다 보면 물론 가까이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조금씩 책을 읽어주는 거, 영어 독해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뭐 시간 나는데 읽어주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듣기도 시간 나눠 듣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재미있으면 특히나 더 잘 보게 되겠죠. 더 읽게 되겠죠. 또는 요거는 충분히 이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억지로 안 하시고 최대한 재밌게 하시는 게 답이다 라고 좀 확신을 드릴 수 있고요. 단어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답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최소한 하고 효과는 최대한 늘려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오늘 영어가 아닌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영어 도사란 거를 제가 갑자기 왜 생각해냈냐면 요즘에 보다가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그 특수부대들에 관한 이야기를 봤거든요. 여기 나왔나? 없군요. 특수부대 출신들의 그러한 현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좋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데 현실에서 적용을 못하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들이 사회에 나가서 쓸모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사회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새롭다는 말이 어려운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도
나 영어 단어 많아야 알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영어 단어 아는 거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 자기에게 도움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꼭 대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특수부대 분들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이 뭔가 배웠잖아요. 배운 게 있을 겁니다, 분명. 배운 게 있어요. 자신이 이뤄낸 게 있겠죠, 물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고 이거 자신의 어떤 감정이죠.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열심히 했다는 고통을 얻은 대가. 이 대가가 현실에 너무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자신이 얻은 게, 자신이 한 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요거를 기반으로, 자, 영어 단어를 암기했습니다. 영어 단어 암기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암기했어요. 좋아요. 그 암기는요, 현실과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쓸모 없어요, 거의.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영어 쓸모 있냐고. 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왜? 직업이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분이 무슨 영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어 단어를 배워서 자기가 독해를 한다 가정합시다. 회화는 못한다고 합시다. 만날 일이 없으니까. 좋아요. 단어 외워서 독해를 좀 해요. 그러면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특수부대에서 배웠던 몸 좋은 뭐랄까요, 그거가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단어를 암기해서 독해를 좀 한다 그러면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사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장사합니다. 장사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사, 떡볶이 장사한다 할까요? 떡볶이 장사예요. 그러면 떡볶이를 장사하는데 외국의 어떠한 음식에 관한 것들을 직접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힘들다면 우리가 유튜브나 다른 거, 뭐 어떤 서류나 아주 뭐 잡지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있냐, 관련 없는 것 같지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 이거 봐라. 이런 게 있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그쵸? 새로운 떡볶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없던 떡볶이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의용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 나는 국영수 잘해. 그러니까 나한테 대접해줘. 누가 대접해주나요? 국영수 잘하는 거하고 사회에 쓸모있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사회에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능력이야. 그게 진짜 능력이죠. 내가 국영수 잘하니까 나한테 돈을 많이 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어를 배우는데 보이는 목적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외국인과 대화다. 좋은 거예요. 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일본어를 잘해요. 이분은 일본어를 잘해가지고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이분은 재밌는 건 이력이 수학 강사예요. 수학 강사인데 이 수학 강사가 일본어를 잘해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학과 전혀 관련 없는 거죠. 그럼 수학 선생이 일본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없을 수 있죠. 분명. 근데 좋아서 했나봐, 영어를, 일본어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서 얻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다가, 옷 같은 물건을 사다가, 전에 아울렛이라는 게 없을 때거든요. 이분이 거의 최초라 봐야 돼, 우리나라에. 아울렛을, 경기도 지역에 최초로 했어요. 제가 알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울렛을 한 10억 정도에 판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아주 옛날에. 이런 것도 바로 능력이겠죠. 일본어 나 잘하거든. 나 돈 줘. 줄 수가 없죠. 한 게 있어야 주죠. 그냥 당신 아는 거는 당신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근육은 당신의 몸이 갖고 있는 거죠. 사회에 쓸모가 없어요. 요즘에 만약에 몸에 있는 근육이 지나가는 자동차나 트럭이나 이런 것보다 더 쓸모가 있으면 정말 쓰겠죠. 근데 자동차나 트럭이나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의 근육을 다 이겨요. 200마리가 말이 다 200마리 끄는 건데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몸이 아무리 뛰어도 특수부대가 아무리 잘 뛰어도 말만큼 뛸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단순 비교를 한 거지만 그래서 제가 특수부대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자신이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왔을 때는 또 사회생활은 또 다르다는 걸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했었어요. 현타가 온다는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이 현타가 오는 첫 번째 이유는 인지 부조화예요. 내가
이뤄낸 것과 내가 몸을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하는 그 능력은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기분 좋은 것도 뭐 엔돌핀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막 육체적으로 막 해가지고 등산하거나 뭔가 탁 이뤘을 때 행복감이 쫙 와요. 그럼 그걸로 끝. 그 이상 없어요. 행복은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도사가 되느냐? 안 돼요. 그냥 기분 좋은 걸 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빠르게 적용하려면 현실에 적용하려면 이걸 버리셔야 되죠. 그걸 기반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거죠. 현타가 온다는 건 뭐다? 내가 생각한 것과 실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갭이 크면 클수록 현타가 더 크게 와요. 현타가 조금 올수록 뭐야? 내가 사생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확히 보지 못했을 때는 현타가 엄청나게 크게 와요. 그 갭 차이가 너무 클수록 적응을 못하게 돼요. 적응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응 못하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편법도 쓰고 뭐 다른 것도 쓰고 하다가 감옥 가기도 하고 때로는 과하게 했을 경우는 때로는 아예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영어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한다? 없어도 좋아요. 때로는 꼭 없어도 좋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기 생활에 쓸모 있는 형태로 다시 말해 돈이 나오는 거겠죠.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몫인데 그 전에 재밌게 배우세요. 너무 어렵게 배우면요. 그게 너무나 커가지고 다른 거 못해요. 우리가 경직된다고 하죠. 경직된다. 경직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이니까 이것은 뭐 정답은 아니니까 특수부대끼리 경쟁하는 프로를 제가 잠시 봤거든요. 경쟁하는 프로에서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인상 깊었던 거. 인상 깊었던 거는 바로 UDT였어요. 다른 부대들도 다 뛰어난데 UDT가 그럼 육체적으로 더 뛰어나냐?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분위기 육체는 비슷비슷했어요. 큰 차이 없었어요. 근데 UDT의 장점이 뭘까라고 봤는데 이분이 1등하고 그 다음 해에서 2등인가 하더라고요.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 특징이 뭘까라고 보면은 그들에게는 아마도 미군들과의 어떤 협약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 해외 나가서 그렇게 미군과 같이 생활해서 얻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평적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수평적 구조. 그걸 자주 강조한 수평적 구조라는 건 상하 질서가 아니라 이전 그렇죠? 군대는 상하 질서인데 불구하고도 수평적 구조를 취하더라고요. 수평적 구조란 말은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에서 위기 닥쳤을 때 훈련 게임이죠. 물론 게임인데 게임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제일 세, 내가 잘났어 이 자존감도 좋지만 그것만 갖고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수평적 구조 그때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는 부대는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특수부대 누구 출신인데 내가 말이야 뭐 산을 10번 100번 1000번 갔던 사람인데 내가 말이야 수능을 잘 봐가지고 뭐뭐 했던 사람인데 이런 걸 다 자존심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융통성 있게 그렇죠? 내가 그러면 영어를 왜 공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뭐 단어 암기 막 하고 뭐 문법책 달달 외우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영어를 포기하게 돼요. 이유는 간단하죠. 고통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인간에게는 피하고 싶은 회피 본능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해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고통을 참아낼 수 있어라면 그분은 뭐 종교에 귀화하신 게 더 나아요. 종교에 귀화하시면 거기는 계속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은. 그래서 고통이 곧 내가 이뤄내는 거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종교화하지 말고 영어를 즐기시면서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들어가서 하시고 그럴수록 영어를 더 빨리 배우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있죠. 모든 게 읽기 쓰기 듣기 다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그 나머지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독해도 잘하고 듣기도 잘하는데 글 쓸 일이 없을 수 있죠. 꼭 영어로 쓸 일이 꼭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영어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거의 안 오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할 시간 거의 없잖아요. 이런 거 무슨 버리더라도
읽기와 독해 정도는 평상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접해주고 하다가 기회가 되면 말하기와 쓰기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웬만하면 즐겁게 할 필요가 있겠죠.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단어 암기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암기 안 해도 자꾸 조금씩 읽다 모르는 단어 한 단어 찾다가 그냥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어도 들어오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는 얘기고요. 나는 독해 정말 싫어. 그러면 독해 안 해도 됩니다. 듣기로 하셔도 돼요. 듣기 하던데 거의 듣기 나오는 그런 뭐 단어 같은 거는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오늘은 영화 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